저는 식도암 수술 후에 발생한 카일러스 아사이티스를 션트를 이용하여 치료한 증례 2케이스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66세 남한으로 식도암으로 네오즈번트 트리트먼트 이후 아이보로이스 오퍼레이션을 받았고 소라식 덕트 라이게이션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중 소견으로는 리버 시로시스가 매우 심하였고 수술 중 림파틱 덕트, 소라식 덕트에 손상이 있어서 소라식 덕트 라이게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4일째 문압부 확인 후에 오랄 다이어트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바이라테랄 플로라 이퓨전 및 마일드 업도미널 디스텐션이 발생하였고 당시 TG 레벨이 151이나 드레인은 많지 않아서 무지방 시기를 시행하고 호전되어서 40일 이후 퇴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 5일 뒤에 환자는 호흡곤란으로 응급실 내원하였고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플루라 이퓨전이 있었고 아사이티스도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플루라 이퓨전에 대해서는 체스트 튜브 인설션을 시행하였으나 카일러스 아사이티스는 점점 더 진행하였고 심한 복부 팽만이 발생하였으며 환자는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고 이후에 트라키오스토미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림판지오그래피를 시행하였는데 사진과 같이 커먼 헤파틱 아터리 주변에 림파틱 덕트에서 리크가 보였고 이에 대해서 셀렉티브 림파틱 덕트 엠블리제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업도멘 디스텐션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에 대해서 서지컬 익스플로레이션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장 소견에서 역시 시스터나 카라이나 주변에 멀티플 리크가 있어서 그 부위에 대해서 라이게이션 시행하였고 타코콘 같은 헤모스타틱 패치를 어플라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카일러스 아사이티스는 호전되지 않았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2에서 3리터 정도를 파라센테시스 해야 될 정도로 드레인은 많았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환자는 심한 디스프니아가 있어서 계속 호흡곤란, 인투베이션 및 익스테이프레이션을 계속 반복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량의 파라센테시스로 인해서 하이포블레미아, 하이퍼텐션이 발생하였고 제너럴라이즈드 이데마가 발생하였습니다. 프리네나 AK가 즉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CRRT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리토니아 캐비티 안으로 리키지가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카일러스 아사이티스 플루이드를 CRRT의 추가적인 플루이드 소스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종의 페리토니아 비너스 션트를 만든 것인데요. 페이션트에서 나가는 그 비너스 드레인에다가 환자의 배에서 나오는 아사이티스를 연결하여서 그 이후 CRRT로 들어가게 되고 CRRT에서 필터된 볼륨이 다시 환자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사이티스가 결국은 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페리토니아 비너스 션트를 만들었습니다. CRRT 모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타입으로 CVB 헤모다이레스트 필터레이션을 시행하였고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는 150, 다이어셀렉트 플로우 레이트는 1000, 프리는 800, 포스트 200으로 리플레이스먼트 플로우 레이트를 조절하였고 넷 밸런스는 제로로 해서 볼륨 컨트롤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CRRT는 7일 정도 유지하였고 이후에 AKI가 호전되어서 CRRT는 위닝 오프 하였습니다. 이후에 업도미널 디스텐션 및 아사이티스는 다시 재발하지 않았고 제너럴 컨디션이 좋아져서 환자는 엠블레이션까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벤틸레이터 위닝은 가능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리커런트 아스피레이션이 있어서 벤틸레이터를 반복적으로 뗐다 붙였다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서 피딩 제주노스토미를 시행하여서 MPO를 한 상태로 퇴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벤틸레이터를 오프하였고 결국 리어드미션 한 지 196일 이후에 노멀 다이어트를 피딩 제주노스토미를 하면서 퇴원하였던 환자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68세 남자 환자분으로 이 환자 역시 이소파지알 캔서로 네오즈번트 CCRT 이후에 아이보로이슨 오퍼레이션 했던 환자입니다. 이 환자 역시 인터오퍼레이티브 파인딩으로는 리버 시로시스가 심하게 보였던 환자입니다. 환자는 포스트오피로도 체스트 튜브 드레인이 1000에서 2000 사이로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 TG는 45 정도로 적었습니다. 따라서 아나모시스가 괜찮은 것을 확인하고 오랄 인테이크를 7일째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드레인은 계속 많았고 업도미널 디스텐션까지 발생하게 되어서 림판지오그래피를 시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림판지오그래피는 레트로그레이드로 시행하였는데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서브클라비안 베인으로 넘어가서 소라식 덕트로 들어가였고 소라식 덕트 주변에서 쭉 내려와서 시스터나 카이니까지 내려왔는데 시스터나 카일리 주변으로 리키지가 보였습니다. 당시 체스트 CT와 세티에서 복수와 흉수가 모두 관찰되는데 아마도 복부에서 나오는 리키지가 소아식 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시스나 카일리 주변에서 생기는 리키지에 대해서는 글루를 어플라이해서 엠블리제이션 시행하였고 시스나 카일리 레벨에 코일링을 시행하여서 위치를 마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업도미널 디스텐션은 심하고 환자는 불편감이 있어서 다시 업도미널 PCD를 인서션 하였고 이번에는 리버를 통해서 림판지오그래피를 시행하였습니다. 리버에서 들어가는 림판틱스를 따라서 가다 보면 여기도 역시 시스나 카일리 주변에 리키지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에 그 시스나 카일리와 카일리 주변에 전체적으로 다 막기는 불가능하여서 엠블리제이션 할 수 없었고 메틸린 블루만 뿌려서 향후 수술의 인디케이션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라파로토미를 시행하여서 환자의 리키지 포인트를 찾아서 페리페랄 수처를 시행하였고 그 당시 OP 파인딩을 보시면 커먼 헤파틱 노드 주변과 실리악 림프 노드 다이섹션한 부위에서 리키지가 있어서 이를 프롤린으로 수처 라이게이션 했습니다. 하지만 수처한 이후에도 체스트 튜브를 통해서 1000 이상으로 드레인 되었고 체스트 튜브가 조금 줄어들면은 JP를 통해서 거의 1000 가까이 드레인 되는 소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옥트레테어이드 같은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했으나 여전히 JP와 체스트 튜브를 통해서 2000 가까이 드레인 되었고 이에 대해서 아까 코일링으로 마킹했던 시스터나 카일리 주변과 커먼 헤파틱 노드 주변을 라디에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드레인이 여전히 JP와 체스트 튜브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었고 하이퍼 알부미네미아도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에는 플루럴 페리토니아 션트, 즉 소라식 캐비티 내에서 나오는 카이를 복부로 다시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앞선 드레인 양을 보면 JP를 통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체스트 튜브를 통해서는 거의 1000에서 2000 가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스트 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드레인을 복부로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에서는 지금 덴버 션트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스트 튜브에 헤모피터를 달고 거기에 인퓨전 펌프를 이용하고 하임니 밸브, 체스트 튜브의 하임니 밸브를 잘라서 연결해 준 다음에 그것을 JP에다가 연결하였습니다. 인퓨전 펌프를 단 이유는 업도미널 JP에서 업도메인의 프레셔가 더 강해서 체스트 튜브에서 업도메인으로 넘어가는 게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후에 체스트 튜브는 감소하였고 여기서 보이는 300, 200 정도의 드레인은 헤모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프리 워터입니다. 이후에 션트를 리무버하였고 션트를 리무브한 직후에는 체스트 튜브가 고여있던 체스트 튜브에서 3000가량 나왔으나 이후에 1000으로 떨어지면서 600, 8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더 줄어든 건 아니고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의 서포티브 케어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지방식이를 시행하였고 그 이후에 늘지 않아서 로우 팻 하이 프로테인 그리고 노멀 팻 하이 프로테인을 복용하였고, 하지만 체스튜브는 체스튜브 들어있는 1000 이상으로 늘지 않아서 그 양을 유지하면서 하임리 밸브 체스튜브 바트를 가지고 퇴원하였다가 외래에서 제거한 환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카일러스 아사이티스는 처음에는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림판지오그래피 또는 임판지오그래피를 통해서 엠볼리제이션을 시행할 수 있고, 그것이 안 되면 션트나 또는 서지컬 익스플로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덴버 션트가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션트를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볼륨 로스나 또는 너무 심한 오버로드가 되지 않게 환자를 보존할 수 있었으며 영양분 손실을 막을 수 있었고, 또한 그 덴버 션트에 비해서 CRT 기계를 통하면 그 덴버 션트가 막혔을 때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 교수님들께서도 이런 카일러스 아사이티스에 대해서 다른 치료 방법이 있으셨거나 경험이 있으셨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게 남의 일 옆에서 쳐다볼 때는 상당히 재밌고 신기하고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정말 괴로운 게 이 아사이티스 카인인데, 혹시 필드에서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그 두 케이스가 다 그러면 이제 그 카일로페트넘이 해결이 된 거는 결국 기다려서 저절로 좋아진 거인 거죠? 첫 번째는 CRT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근데 결국은 시간 기다려서 좋아진 거고, 그 사이에 환자가 버틸 수 있게 저희가 좀 더 서포티브 케어를 더 잘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엠볼리제이션이나 서저리나 이런 걸로 막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거죠? 네. 네, 회장님. 마이크 좀, 네. 그 업도면에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소락스 할 때 그 위에 그 보면 소라식 덕트 한 케이스는 이렇게 라이게이션 했는 걸로 돼 있던데. 네, 맞습니다. 근데 림프노드 다이섹션 밑에 많이 하고 위에 막아 보면 그게 그래서 아사이트가 많은 건 아닌지, 오히려 위에를 그냥 두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네. 소라식 덕트를 이제 보통은 루틴하게 막진 않고, 그때 첫 번째 케이스는 정말 소락스 내에서 소라식 덕트에서 리키지가 있어서 막았던 경우고요. 사실은 업더맨에서 리키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 가슴에서 그때 막았던 거고, 사실 소라식 덕트를 막아버리면 나중에 코일링 하거나 뭐 다른 문제점이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릭이 있으면 릭 있는 부분을 조금 처리하고 밑에 많이 다이섹션 했으면은 그냥 두면 나중에 코일링 하는 게 더 쉽지 네,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듭니다. 박성우 선생님이 예전에 연대 계실 때 거기 소라시 덕트를 루틴으로 익시전 라이게이션 하신다고 제가 몇 번 발표를 들었는데, 혹시 카일로페트넘에 대한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지금같이 리버가 안 좋은 환자에서 소라식 덕트를 묶으면 거의 카일로 아사이티스가 생기는 것 같고요. 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리버 상태가 어떤지를 미리 수술 전에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리버가 안 좋거나 그 커먼 헤파틱 노드 안쪽으로 시스타나 카일리 쪽을 많이 다이섹션 하는 상황을 이제 미리 예상이 된다면 덕트를 세이빙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정도까지 심하진 않았었지만 카일로스 아사이티스가 생겼을 때 방법이 클램프하고 풀고 클램프하고 풀고 그래서 한 석 달, 넉 달 기다려서 해결됐던 환자들도 있는데, 저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결국은 콜레터럴이 몸 안에 생길 때까지 환자가 나빠지지 않고 버티는 게 가장 관건인 듯합니다. 네. 네, 그럼 시간 관계상 이번 연재도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첫 번째 세션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